안녕하세요. 현지 유학생과 직장인이 전해주는 팟캐스트 독일에서 일어나는 Wake Up in Germany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3년차 회사원 쿄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8년차 대학생 윤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편은 독일 해외 취업 특집 세 번째, 최근에 독일에 해외 취업을 오신 켈리님을 모셨습니다. 외국어 대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에서 독일어와 관련 없는 회사를 다니시다가 이번에 아주 큰 뜻을 품고 독일로 해외 취업을 오셨어요. 제 후임자로 오셔서 저와 같이 2주 동안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이지 노란색을 사랑하는 엄청난 에너자이저인 거를 알게 되고 나서 정말 이분은 꼭 팟캐스트에 모셔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켈리님 외대 나오셨잖아요. 저는 외대가 아닌데 사실 독일에 오고 나니까 다들 외대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외대 도고동문학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외대에 도고동문학과가 3개나 있다고 하던데. 우선은 독일어과, 그리고 이제 독일어 교육과, 그리고 이제 제가 졸업한 독일어 통번역학과 총 이렇게 3개의 학과가 있고요. 네. 이제 물론 저는 통번역학과를 졸업을 했으니까 사실 우리 학과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네. 이제 독일어과나 독일어 교육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네. 근데 이제 커리큘럼 구성 자체가 조금 차별점을 두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독일어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통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독어 동문학에서 배울 만한 그런 수업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문법 수업이라든지 네. 회화 수업이라든지도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거랑 독일어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갖춰야 하는 이제 독일어 회화 문법 기본 수업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교직 이수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과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졸업한 독일어 통번역 학과는 마찬가지로 문법 배우는 거랑 회화, 네. 원어민과의 수업. 근데 이제 통번역 학과라는 특징답게 원어민 수업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다른 과에 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네. 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가 있는데 독일어과는 그러니까 3개 학과가 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독일어 학과에서는 문학으로 더 집중돼서 나가고 그 다음에 독일어 교육과에서는 교직 이수 해서 나중에 그런 임용고시 봐서 선생님 되는 거죠?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네. 때는. 네네. 외고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독일어 통번역과는 회화 수업이 더 많다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원어민과 같이 하는 수업들이 조금 비중이 높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사실 네. 지금 커리큘럼도 변화가 있었겠지만 저희 때 소위 말해 이제 8시간 수업을 일주일에 듣는데, 원어민 수업을 일주일에 듣는데 4학점 주고, 네. 그런 굉장히 빡셌던. 4학점 너무 짠데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들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면은 대학교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닌 거예요? 저는 제가 나이로는 사실 1, 2학번이 맞는데 제가 재수를 해가지고 1, 3학번으로 입학을 했고, 이제 학교 실제 수료는 17년 1학기 기준으로 수료를 마치고 이제 동기들이랑 같이 졸업을 하려고 18년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외대 독일어 통번역과를 가려고 재수를 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독일어를 전공을 하고 싶어서 재수를 했다고는 거창한 말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과인데 저는 원래부터 외국어를 좋아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현역 때는 다 영문학과를 썼어요. 모든 대학을. 근데 이제 영문학과 커리큘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셰익스피어가 정말 많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말만 들어도 힘든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내가 가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고, 사실 이제 정확하게는 현실적 문제로 재수를 했었죠. 현역 때 수능을 봤는데 나는 문과인데 언어에서 죽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다른 과목은 채점도 안 하고 엄마한테 나 재수할게 라고 했어요.
나는 문과인데. 네. 그러다가 이제 재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독일 교육 관련 다큐를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뭐 막 김나지움도 나오고 뭐 이제 그런 뭐 레알슐레나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굉장히 다른 교육 체계에 굉장히 놀랬고 네. 굳이 공부가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나라인 것 같았어요. 이제 오, 네. 어떤 사람 하나를 네. 정말 나라에서 키워주는 약간 맞아요. 약간 한국에서는 정말 대학 안 나오면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맞아요. 그리고 음. 대학을 가는데 가긴 그래서 가야 되는데 학비 때문에 정말 졸업하고 너무 오래 고통을 받잖아요. 이거 맞아요. 학비 갚느라고. 맞아요. 저도 정말 전액 장학금이 아니라 전액 대출을 받고 학교를 다녔어요. 거기다가 기숙사비, 일반 생활비, 그리고 막 교재비도 장난 아니었고 정말 너무 눈물 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학교의 과정들과 이제 그 가장 감탄스러웠던 말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돈을 투자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네. 기회를 줘야 한다. 그래서 딱 생각 든 게 이제 그때부터 독일에 꽂힌 거예요, 저는. 약간 오, 성격이 네. 뭔가 하나에 꽂히면 반드시 그걸 해야 되는 성격이라. 네. 그래서 이제 막 그때 막 독일을 엄청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EU 국가 중에서도 강소기업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네. 경제력이 있는 나라죠. 소위 말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나라의 언어는 내가 배울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남들 스페인어 배울 때. 남들 이제 스페인어 하는 나라가 많으니까 스페인어를 배워야 해라고 했을 때 저는 네. 아니야. 나는 이 경제 대국을 배우겠다. 우와. 그래서 이제 재수 땐 모두 독일어과를 썼고 저는 네. 이제 저희 과는 저는 사실 면접 전형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면접 전형은 좀 뭐가 다른가요? 입학사정관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러니까 수시인 거죠? 네. 그래서 수능 전에 먼저 붙여놨었고 그때 네. 그러고 이제 물론 이제 저기 독일어과랑 도르교육과도 제가 독일어과랑 네 거기도 이제 제가 논술 전형을 썼는데 네.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 과 독일어 관련과 세 과를 다 외대에 썼는데 근데 독일어과랑 도르교육과는 같이 쓸 수가 없어서 네. 독일어 통번역학과는 붙여놓은 상태였고 독일어과를 제가 지원을 했었어요. 논술을 수시로. 아니 그러니까 이미 독일어 통번역과가 붙었는데 또 독일어과를 또 지원했다고요? 네네 어쨌든 논술 기회가 있으니까 최저 성적만 맞추면 이 무슨 열정이죠 이게?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네. 외대 말고도 다른 과들도 지원을 많이 했고 근데 사실 어디를 뭐 이제 외대가 붙어있는 상태니까 네. 사실 붙으면 어딜 딴 데를 붙어도 외대를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외대니까. 오빠도 네. 외대 프랑스학과 출신이고 네. 그래서 이제 확실히 그리고 다들 그렇잖아요. 외국어는 외대다라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사실 생각을 했고 뭔가 네. 조금 더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다녀보니까 실제로도 어쨌든 많은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저는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결론은 돌이켜 보니까 즐거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돌이켜보니까 즐거웠다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막 네. 매주 목요일마다 1학년, 2학년 때 매주 목요일마다 네. 시험을 봐요. 그러면 정말 모든 동기들이 수요일마다 밤을 새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따로 있는데 매주 시험이 쪽지 있다고요? 시험이 있었어요. 그게 점수에 다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점수에 다 들어갔고 원어민 전공 필수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은 모든 뭐 선배들도 그렇고 뭐 네. 지금 사실 후배들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지만 제가 졸업할 때까지는 정말 다들 허덕이면서 정말 매주 다녔죠. 허덕였겠네요. 맞아요. 매주가 되게 많이 힘들었죠. 그럼 1학년 1학기 때부터 그냥 수업이 그냥 그렇게 막 풀로 많았던 거예요? 2학년까지는 이제 독일어 연습이라고 1, 2, 3, 4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홀수 학기에는 독일어 1, 3가 열리고 네. 근데 이제 사실 학년 순으로 듣는 거죠. 이제 1학년 때 1, 2 듣고 네. 2학년 때 3, 4 듣고 아. 근데 이제 그 수업이 제가 말씀드렸던 8시간 4학점짜리 수업이었어요. 근데 그게 원어민이랑 같이 하고 네. 그리고 한국어를 알아듣는 분들이지만 부인들이 다 한국 분이셔가지고 알아듣지만 해주지 않았죠. 강하게 키웠어요 저희를. 근데 어쨌든 그래서 조금 더 크게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그러게요. 때. 그래서 뭐 그때는 정말
진짜 매주 목요일이 너무 싫고 막 동기들이랑 진짜 맨날 카톡하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그래서 막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다 추억이고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어쨌든 뭐 그런데 그러면은 일주일에 수업이 그러니까 전공 수업 시간이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전공 수업 시간이 일단은 전공 필수만 했을 때 1, 2학년 때는 전공 필수를 좀 들을 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원어민 8시간 4학점짜리 수업이 있고 네. 문법 수업이 4시간 2학점짜리. 네. 근데 문제는 시간대는 많은데 학점이 적으니까 아. 정말 만약에 23학점을 채워요. 만약에 교양이랑 교양 필수랑 포함해서 그러면 네. 죽는 거죠. 정말 그러면 정말 고등학교 시간표가 나와요. 와. 진짜 그래서 네. 와. 뭐 그렇기는 했는데 뭐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만큼 빡세게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도 제가 지금 독일에 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외대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외대는 사실 꼭 네임밸류라기보다도 그러니까 네임밸류도 분명 있지만 제가 정말 부러웠던 거는 아무래도 동기들이 많잖아요. 그 독일어 통번역과는 동기가 몇 명이었어요? 저희는 50명이었고 근데 네. 이제 학기 중간에 보면은 이제 뭐 자퇴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네. 뭐 이제 편입을 하거나 그런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50명은 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사람이 적지 않다 보니까 정말 네. 지금도 동기들이랑 잘 지내고 선배들이랑도 정말 연락 많이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네. 대학 친구는 진짜 친구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사실 대학교 다닌 거 되게 즐거웠어요. 네. 친구들 때문에. 좋았네요. 아,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졸업하고 나면은 같은 전공을 했던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퍼지잖아요. 그런데 일단 함부르크만 두고 봤을 때는 함부르크에서 제가 만난 해외 취업한 분들은 그냥 저 빼고 다 외대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들만의 네트워킹이 약간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분명 막 외대 사람들 끌어주기 뭐 이런 게 꼭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외대 선배들이 어떤 길로 갔다더라. 그리고 뭐 동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한다더라. 약간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꼭 독일어 통번역가 아니라도 독일어 교육과도 뭐 최소 30명 이상 있을 거고 독일어과도 뭐 몇십 명 있을 거고 그러면 거의 막 한 학교에 같은 학번에 거의 독일어 관련된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약간 경쟁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독일에 올 수 있었던 큰 힘이 되었던 게 이제 먼저 와 있던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사실 제 동기들은 아무도 독일로 나오지 않았어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번에서는 제가 거의 최초에 가까운 취업을 하게 된 케이스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점수 맞춰서 대학 왔다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실. 네.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살면서 사람이 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비싼 돈 주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어디 이제 나가가지고 저 외대 독일어과 나왔어요 이랬는데 그러면 독일어 잘해요 이랬는데 아니요 저 독일어 한마디도 못해요. 저는 그게 제 자존심이 너무 싫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공부를 계속 해왔어요. 굳이 독일로 나오는 게 아니더라도 네. 한국 내에서도 뭐 독일계 회사를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공부를 사실 계속 했는데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그 이제 지금 이제 친한 선배들이 먼저 나와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도 내가 독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를 알게 됐고 네. 그게 방향성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언니들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나 따라와 이렇게 한 건 정말 하나도 없었고 이제 맞아 이렇게 조언을 해준 거죠. 제가 네. 뭔가를 물어봤을 때. 그래서 많이 의지를 하고 지금도 많이 감사하죠. 그러면 그 한국에서 일을 계속 하시다가 독일로 해외 취업을 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원래 하고 싶어서 계속 준비를 하셨는지 아니면은 한국에서 계시려고 하시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독일로 오셨는지.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 어느 일을 하든 그게 사실 한국이든 독일이든 모든 쉬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저는 사회생활을 조금 일찍 시작했던 편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 회사에서 좀
그래도 나름 모두가 알고 있는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환상이 있을 텐데 사실 그만큼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 뭐 당연히 뭐 사람한테 치일 수도 있는 거고 업무적인 것도 있었을 거고 뭐 월급이나 그런 급여에 관련된 문제도 복합적으로 많이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차피 계속 독일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쨌든 한국에서의 이런 사회 경험을 통해 해외에 나가서도 내가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 네. 그게 계속 커서 독일로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2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기 전에 그래도 좋은 기회가 와서 네. 면접을 보고 잘 돼서 네. 들어오게 되었죠. 아, 그렇군요. 계속 준비는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공부도 계속 하고 있었고. 너무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좋은 일 많으시길. 제발 행복하길. 근데 지금은 네. 지금은 너무 좋아요. 뭔가 약간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되게 사람이 막 조급하다고 해야 되나? 네. 약간 그런 게 없잖아 있었는데 뭔가 독일 와서는 인터넷도 느리고 하다 보니까 아, 인터넷 미치죠, 진짜. 네, 와, 회사도 그래서-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네. 막 속 터지고. 네.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조금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아, 사람이. 네. 나만 느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천천히 하기 때문에 내가 급하게 갈 필요가 없다? 약간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계속 막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좋아요. 독일 그래서- 생활 만족하시나요? 네, 우선은 아.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러길 바래요. 제발. 그럴 거예요. 그럴 감사합니다. 거예요. 네. 저 외대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독일어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독일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였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적어도 배우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외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에서 독일어를 이미 배우고 동문과를 가거나 아니면 독일에 살았는데 독일어과를 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왜냐면은 사실 외국어라는 게 어느 정도 같이 시작하면은 좀 그래도 나은데 이미 살아왔던 사람들이랑 학교에서 같은 수업 들으면서 경쟁하고 막 이미 배운 문법을 다 뗀 사람이랑 같은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은 그럼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확실히 외고 출신 친구들도 있었고 당연히 독일에서 살다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 제 동기 중에서는 독일에서 살다 온 친구는 1학년인가 2학년까지 하고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그러고 이제 외고생들이 확실히 많았어요. 외고 독일어과 출신. 그래서 네. 이제 사실 1학년 때 시작점은 좀 다르기는 했죠. 뭐 이 친구들이 50에서 시작하면 우리는 네. 사실 0에서 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근데 이 수준 차이는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동급이 됐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0에 있는 우리들은 내가 더 가야지 하고 뭔가 계속 노력을 했다면 네. 이 친구들은 이제 이 정도 수업은 들을만 하네 라는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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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독일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나중에 가서는 수업 수준 자체도 바뀌게 되니까 네. 그게 확실히 고등학교에서 외고 독일어과를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수업 커리큘럼 자체가 아무래도 아예 정말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맞춰가지고 차근차근 네. 커리큘럼 진행이 된 건가요? 네. 처음에 정말 아베 네. 체대부터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저는 오빠가 먼저 외대에 입학을 한 사람이고 네. 그래서 오빠가 너 그래도 아베 체대 정도는 떼고 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저희 오빠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프랑스 독학을 했고 아예 프랑스 어쩌고 전공을 하려고 네. 뭐 왜 좋아하게 된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사실 오빠의 그런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외국어를 전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게. 네. 근데 이제 본인은 먼저 갔을 때 그게 되게 힘들었대요. 이미 혼자 공부를 많이 하고 갔는데요?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오빠도 중학교 때부터 독학을 한 수준이면 외고 졸업생이랑 다른 수준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네.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입학 전에 아베 체대는 떼고 갔어요.
아베체대랑 발음, 기본 정말 문법은 배우고 들어갔어요, 저도. 근데 학교에 막상 들어갔는데 이 0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작을 해주더라고요. 아베체대부터. 네. 근데 그 이후는 사실 내가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서 달라졌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네. 그렇잖아요. 사람 심리가 쟤 독일어과 외국어 이렇게 나왔대 이러면은 심리적으로 위축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는 결국은 우리는 같은 수준의 수업을 듣고 있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네. 오, 네.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네. 근데 사실 이게 약간 유럽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고 약간 영어랑 뭐 이제 일본어, 중국어랑은 차원이 아예 거기랑은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이제 네. 제가 겪었던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은 네. 사실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뭐 인터넷 강의도 많이 생겼고 독일어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정말 일반 사람들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다녔을 때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 저희 집 가운데 하면 된다는데 하면 됩니다. 근데 저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언어는 끝이 없어서. 공부는 인생에 늘 같이 가야 될 동반자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근데 외대가 정말 외대 그 독일어 통번역 학과가 정말 극악 무도했다고. 근데 대체 얼마나 극악 무도했길래. 뭐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시간인데 네. 반타작에 4학점을 주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저희 이후에 16학번부터는 제가 8시간 6학점으로 바뀌었다고 듣긴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저도 지금은 절대 학교 사이트를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얘기는 아니지만 네. 저희가 항의를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이제 교수님들의 답변은 그거죠. 이제 우리가 너희들이 많은 등록금을 내는데 그거보다 더 네. 많은 시간에 독일어를 접하게 해주는 거는 정말 과에서 많은 배려를 한 거다. 그 채워야 되는 총 학점이 네. 많아질수록 등록금도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점은 그대로 두고 수업 시간을 확 늘려버린 건 진짜 약간 교수님들의 안배가 약간 아닌지. 통번역 이제 저희 통번역 대학의 총 학점이 제가 알기로 150학점 이수를 해야 돼요. 네. 졸업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일반 다른 그냥 어문 계열 같은 경우는 130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최종 이수 학점 자체가 다르니까 저희가 등록금이 조금 더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독일어랑 스페인어 통번역이 가장 많이 힘들었어요. 거기 네. 과도 이제 아는 후배 통해서 들어보니까 저희랑 좀 비슷했던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생각했을 때는 힘들었지만 재밌었다, 괜찮았다, 동기들이랑 많이 보내서 좋았다 약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 복수 전공도 필히 하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네. 전공도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고 막 이랬거든요. 와. 그리고 막 매주 시험 있고. 네. 이거만으로도 사실 정말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1, 2학년 때 진짜 1, 2학년 때도 정말 그냥 독일어 정말 모두가 헤르미온느였어요. 정말 50명의 학생들이 모두 헤르미온느였어요. 이건 정말 저랑 이제 비슷한 학번들은 다 공감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막 계절학기도 꼭 들어야 했다고 어쩔 수 없이.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8시간 4학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시간표의 절반을 먹어요. 그 수업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무리 꾸역꾸역 이제 막 어떻게 수업을 잘 채워 넣어도 20학점 정도밖에 이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20학점도 정말 사람이 막 숨도 못 쉴 만큼 힘들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그래도 공강 하나 만들고 계절을 듣자 이렇게 된 거죠. 네. 정말 그래서 계절 학기를 그때 안 들으면은 다음 학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보통은 계절 학기를 이제 내가 전에 받았던 C뿔을 다시 재수강을 해서 채우는 개념으로 보통은 할 텐데 네. 저희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꾸역꾸역 채워야 저는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들었어요. 정말. 어떡해. 뭐 그래도 이제 뭐 방학 동안 뭐
만나고 뭐 좋았죠? 뭐. 근데 또 계절 학기면은 약간 선후배들도 많이 약간 네, 그쪽으로 맞아요. 섞였을 것 그때,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진짜 더 많이 선배, 후배들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괜찮았다. 교수님들의 안배. 예, 교수님들이, 너희들의 그런 사회생활을 위해 그런 어. 배려를 했다. 어. 네, 극악무도했지만, 네. 나이 먹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네. 엄청 힘들었고, 약간 그런 비용적인 면에서 진짜,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시간 지나서 어쨌든 정말 좋은 사람들을 얻었고, 네. 좋은 시간을 얻었으니까, 네.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대는 그럼 졸업 자격 요건이 어떻게 돼요? 그, 막 TIS 못 따면 너네 졸업 못해. 약간 막 그렇지는 않고요. 네. 보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뭐 고려대학교나 한양대나 다 베아인스 취득을 하면 졸업 요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외대 같은 경우에는 외대에서 만든 플렉스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650점. 그게 네. 독일어 전용 뭐 플렉스 시험 이런 건가요? 그게 이제 외대에서 만든 외국어 시험에서 영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러시아어도 있고 스페인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네. 모든 과의 졸업 요건이 토익 몇 점, 플렉스 몇 점이었어요. 그러고 이제 뭐 어차피 이중 전공이든 부전공이든 전공 또 해야 되니까 네. 그 졸업 요건은 별도로 또 있고. 어우, 몸이 남아나지 않겠어요, 대학생활 내내. 네, 저희는 헤르미온느였어요. 그러면은 복수 전공 뭐 하셨어요? 저는 문화 콘텐츠 했어요. 와. 그러니까 약간 제가 한류 문화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네. 근데 이제 그 문화 콘텐츠 이제 막 이중 전공 고를 때 그 문화 콘텐츠 커리큘럼을 보니까 이제 그런 한류를 전공하신 그런 약간 그런 문화에 관심이 많은 교수님 수업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거 선택을 했고 성적 잘 나왔어요. 네, 축하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졸업 논문을 써야 되는 게 졸업 요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도 제가 주제를 그래서 저는 독일어 전공을 했으니까 네. 독일 속에서의 한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우와. 제가 논문을 썼었어요. 그래봤자 별거 아니었지만 어쨌든 멋진 주제네요. 그래서 그때 도움도 되게 많이 받고 교수님한테도 어. 그래서 저는 되게 같이 돈을 왜 받아요? 있었어요. 도움. 도움을 많이. 도움. 아. 힐세. 힐페. 어쨌든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들었어요. 네. 수업도 너무 재밌었고. 그렇군요. 너무 신기합니다. 음. 일단 독일어 관련학과가 3개라는 것부터가 너무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고요. 네. 그게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뭐 외대만의 자랑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누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나누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되게 자세한데요? 네. 아, 그래서 커리큘럼도 보면은 그 기본적인 거 외에 되게 미세하게 다른 거 같았어요. 저는 사실 어쨌든 우리 과 졸업생이니까 다른 과에 대해서는 감히 제가 어떤 말씀 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네. 네. 근데 그러면은 그 3개 학과에 언어 수업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은 다 같은 분이 하시나요? 아니면 학과마다 다 언어 수업 하시는 교수님들 다 다른가요? 과마다 다르기는 한데 네. 그 이제 전임 교수님은 과마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강사 겸 이제 부교수? 약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셨죠. 그래서 네. 이제 제가 통역 수업 들었던 교수님이 네. 독일어 교육과 졸업하신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 통발학 대학원 나오신 교수님인데 확실히 너희 건 좀 힘든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너네 힘내라. 힘내라. 막 이러면서 막 와. 그러셨는데 뭐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교수님들도 대다수가 90% 외대 출신이에요. 보면.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뭐 박사든 네. 석사든 하시고 네. 와 정말 외대 저 이름 외우기도 사실 지금 너무 헷갈려. 이름 말할 때마다 자꾸 동문학과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독일어 통번역학과와 독일어 교육과 그리고 독일어과 네. 이 세 학과의 이야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뭘 말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네네. 네. 어쨌든 이렇게 소중한 시간 그리고 태어나서 새로 받은 기회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팟캐스트 출연이 태어나서 새로. 네. 처음이죠, 저는 이런 거는. 네, 감사합니다. 그것도 세상에 누가 독일어서 이런 거 하고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저도. 독일어서 세상에.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뭐 인터뷰
해주시겠냐 해가지고 어머 세상에 이런 거 너무 영광이라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언젠가 또 기회가 또 된다면 뭐 또 다른 주제로 불러주시면 또 흔쾌히. 저는 얼마든지 정말 와주시기만 하신다면. 네. 제가 오늘은 처음이라 조금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서 조금 말을 평소보다 못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웨이크업인 젊은이는 독일에 관심이 있는 한국 분들과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웨이크업인 germany는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됩니다. 융진과 쿄가의 생생한 독일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테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